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하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특히 임기제 대통령이 그러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제 초조할 것입니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유명한 오자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다.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다. 여기서 갈 길은 할 일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날이 저뭅니다. 초조해집니다. 오자스가 말년에 가면 좀 잔인해졌습니다. 친구가 와서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일모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직접 온 게 아니구만요. 사람을 시켜서 말렸더니 일모도원.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다. 뭐 갈팡지팡 이 생각 저 생각 할 겨를이 없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 고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고도가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륙을 할 때는 이게 시간이 없어요. 착륙할 때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도가 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착륙에 들어갔습니다. 착륙 시기에 들어갔어요. 이때 실수를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 때도 하산할 때, 비행기도 착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취임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임 연설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기분 좋았을 겁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전날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근사한 연설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 연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연설에서 약속한 것을 지켰는지. 읽기 싫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지지 세력의 대통령입니까? 이른바 적폐 세력의 대통령입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정한 분열의 시대가 시작된 날로 기록할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김정은한테 이렇게 당하고도 한마디 반발도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우선 권위주의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왔습니까?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한다고요? 기자회견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소통입니까? 전부 자기 편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니까 그 며칠 뒤에 통일 관계자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전부 좌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파,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전문가는 다 떼버리고 박지원, 정세현, 임동원 같은 사람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헌안 설명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했습니다. 개헌안도 직접 설명을 안 하는데 주요 사안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요?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려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지켜졌습니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지켜졌습니까? 권력기관 완전히 독립됐나요? 지금 권력기관 중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가 지금 독립되었습니까? 사법부가 독립이 되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독립되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되었습니까?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안보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동분서주는 했는데 김정은의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 했고 국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동분서주 한 거 맞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군과 국민의 불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미동맹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담금 협상 1조 원 정도 되는 연간 분담금 협상으로 얼마나 지금 트럼프 정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중국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했잖아요. 삼불, 즉 미국의 MD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의 군사동맹으로 강화하지 않겠다. 수도권에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이거는 협상도 아니고 완전히 항복한 거 아닙니까?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지를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을 하는 바람에 다 실패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되었고 북한은 핵폭탄을 그 사이에 20개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SLBM 발사를 하고 나서 핵 미사일 실전 배치 선언, 즉 핵 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문재인 정권이 불을 붙인 분열의 갈등의 거의 내전적 상태가 지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랍니다. 여기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대로 야당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만난 건 한 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자기 편 인사를 집중적으로 등용했지 전국적으로 언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한 적이 있습니까?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인사의 대원칙은 문재인 정권 편이냐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자, 야당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느 요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번 떼어보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쟁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재인 편이냐 아니냐,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우리 편이 먼저다, 이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깨끗한 대통령 맞습니까? 깨끗한 대통령이 어떻게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 등등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듭니까? 돈 안 받는다고 깨끗한 대통령입니까? 선거는 정권을 훔치는 겁니다. 권력을 훔치는 겁니다. 최악의 부패가 선거 부정입니다.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의 한복판에 문재인 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국민들의 수치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약속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켜진 게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 국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손에 가슴을 덮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 대통령, 불공정 대통령, 우리 사람만 챙기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당 법무장관 그리고 홍위병들, 청와대, 이른바 개업투쟁론으로 무장한 운동권 출신들이 세상을 특권과 반칙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이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만 방자한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독재하는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청와대 시대 대통령입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사람으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건설 세력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까지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연설을 배신했습니다. 물론 헌법 69조의 취임 선서도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도 다 위반했습니다. 헌법 위반한 것만 중요 조항이 한 10개는 됩니다. 제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헌법 제3조가 규정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도 내려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과 우리끼리 자주통일하자고 했습니다. 헌법 4조 위반인데 자주통일은 공산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고 했는데 국군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므로써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공무원들을 촛불혁명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틀어 막아가지고 북한으로 전단조차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3조, 4조, 5조, 7조, 10조, 11조, 내가 기억하는 것만 11조, 그 다음에 66조, 대통령 책무, 69조, 대통령 취임선서 다 위반했습니다. 10개 이상입니다. 이 과오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제 하산길입니다. 일모도원입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멉니다. 아무쪼록 하산길에 다치지 않도록 국민도 안 다치고 본인도 안 다치고 퇴임 이후에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